안녕하세요. 저희는 삶의 여유가 필요할 때, 힘이 들 때, 위안이 되는 7빛깔 낭만이 떠있는 반짝반짝 예쁜 낭만 무지개이고요. 오늘 방송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할 텐데요. 많은 관심 가지고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오늘 첫 DJ를 맡게 된 김예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어땠었나요? 많이 힘들었나요? 쉬지 않고 달려왔던 길에서 나와 함께 쉬어가요.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떠나볼까요? 평범해도 좋으니까 우리 함께 가요. 뚜뚜루뚜뚜 행복 가득 담은 배낭 하나 메고서 답답했던 일상과 도심을 벗어나 뚜뚜루뚜뚜뚜뚜 떠나볼래요. 힘껏 살다 보니 무뎌져 헝클어진 머리도 괜찮다며 그댈 안아줄 사람 바로 그대 곁에 있죠. 까만 선글라스 하나 챙겨서 떠나볼까요? 평범해도 좋으니까 우리 함께 가요. 뚜뚜루뚜뚜 행복 가득 담은 배낭 하나 메고서 답답했던 일상과 도심을 벗어나 뚜뚜루뚜뚜뚜뚜 떠나볼래요. 우리 함께 가요. 뚜뚜루뚜뚜 행복 가득 담은 배낭 하나 메고서 답답했던 일상과 도심을 벗어나 뚜뚜루뚜뚜뚜뚜 떠나볼래요. 우리 함께 가요. 뚜뚜루뚜뚜 띄워드렸던 곡은 록포크 장르의 무지개로 우리 함께 가요. 행복 가득 담은 배낭 하나 메고서 답답했던 일상과 도심을 벗어나 떠나볼래요 등 희망적이고 산뜻한 가사로 힐링을 안긴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저희 낭만 무지개의 컨셉과 아주 잘 맞아 오프닝 곡으로 임영웅의 무지개 들어보셨는데요. 뮤직비디오가 1월 10일 조회수 1,400만 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 시그널 뮤직으로 계속 함께 들어주실 거니까요. 많이 들어주세요. 네, 1부에서 만나보실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장혜영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옥마을에 살고 있는 박병화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그곳에 가고 싶다에서는 전주를 대표하는 한옥마을 안과 인근에 있는 향교와 국립무형유산원에 대해 소개하고 한옥마을에 사시는 초대 손님 박병화님과도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전주 향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예, 예원님, 전주 향교 한번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네, 저도 전주 향교를 가봤는데요. 사람들이 없는 아주 고즈넉한 그런 분위기에서
한번 거닐어 봤습니다. 우리의 전통과 또 그 옛날 유생들이 공부했던 그런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 네. 네, 전주 향교는 1603년 이전에 설립됐다고 해요. 네. 그리고 문화재사적 제379호라고 합니다. 우와, 오래되었네요. 네, 입구에는 만화루라고 하는 그런 누각이 있어요. 네. 한번 올라가서 살펴보니 앞에 전주천과 또 주변에 있는 그런 지붕들이 고즈넉하게 보이는 게 아주 그 옛날에 유생들이 모여서 시도 읊고 창도했던 그런 낭만이 느껴지더라고요. 만화루를 내려와서 일월문을 지나니까 대성전과 보호수가 나옵니다. 네. 대성전은 공자나 또 선현들의 그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이에요. 네. 그리고 우와. 예, 보호수는 은행나무로서 1982년 9월 20일에 지정됐고요. 수령은 한 350년. 굉장하죠? 네. 나무 엄청 둘레는 많네요. 예, 10.4m고요. 높이는 30m라고 합니다. 우와. 그 다음 건물을 보면 명륜당과 동제와 서제가 있답니다. 네. 명륜당 혹시 들어보셨죠? 네, 네, 네. 맹자의 동문공편에 나오는 그런 그 용어인데요. 네. 유생들을 교육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제와 서제는 그 유생들이 생활했던 기숙 공간이고요. 이렇게 해서 전주 향교에 대해서 좀 둘러봤습니다. 네, 맞아요. 예전에 유학의 그 교리를 천명해서 충효와 예절도 이렇게 가르치고 네. 인류 지도도 수양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네, 그래서 향교에서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죠. 사진 찍기도 너무 좋고 가족분들이나 이렇게 네, 친구분들끼리 이렇게 놀러 가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네. 또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서 네, 예를 배운다든가 네, 또 뭐 각종 그 예술 활동, 서예라든가 이런 것을 그 교육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게 미풍양속을 계속 이렇게 이어오고 하니까 전주 향교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이제 국립무형유산원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인류의 무형유산원을 이렇게 보존하고 후손들이 이렇게 온전히 전승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가 끊기지 않게 그 전승하는 부분을 잘 기록하는 곳인데요. 2013년 10월에 설립된 문화재청 소속의 무형유산 복합행정기관으로 상전전시실, 기획전시실, 무형문화재 기념관이 있어서 다양한 전시를 진행하고도 있고요. 무형유산 공연 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연을 봐보셔도 좋을 것 같고 무형유산 기록관리, 교육연구, 그리고 국내외 연계 및 협력을 진행하고도 있고요. 주요 행사로는 국제무형문화유산 영상축제, 세계무형문화유산 포럼,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대전 등이 있고 기관은 기획운영과 전승지원 그리고 조사연구기관, 무형유산진흥원과 조직되어 있고요. 기관 시설은 공연이 열리는 얼수마루, 기획전시실과 책마루가 있는 누리마루, 네, 상설 도움마루, 전승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와 전승자를 위한 숙소인 사랑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도 국립무형유산원을 이렇게 가보게 됐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책마루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네. 책마루 가보셨나요 혹시? 네,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 국립무형유산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책마루에는 불과 몇 명이 고즈넉히 앉아서 책도 보시고 컴퓨터 작업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용하면 굉장히 좋답니다. 아, 네, 맞아요. 저도 마음에 들었던 게 제가 하트 모양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봄에 이렇게 하트 모양의 분수대가 있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가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한옥마을 인근에 이 국립무형유산원이라는 공간이 있어서 네. 너무너무 좋아요. 네, 잠시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Tombe la neige, tu ne viendras pas ce soir. Tombe la neige, et mon cœur s'habille de noir. Ce soyeux cortège
temps l'arme blanche, l'oiseau sur la branche pleure le sortilège. Tu ne viendras pas ce soir, me crie mon désespoir. Mais tombe la neige, impassible manèg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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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Tombe la neige, tu ne viendras pas ce soir. Tombe la neige, tout est blanc de désespoir. Triste certitude, le froid et l'absence, cet odieux silence. Blanche solitude, tu ne viendras pas ce soir, me crie mon désespoir. Mais tombe la neige, impassible manège. Mais tombe la neige, impassible manèg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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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네, 아다모의 눈이 내리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샹송 들어보셨습니다. 이어서 한옥마을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인 초대 손님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병호 선생님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한옥마을에 살고 있는 박병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병호 선생님 자기소개도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60년대 후반 중학교 입학할 때 처음으로 전주에 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게에 나무 실어 불 떼고 또 쌍샘에서 물 길어 먹고 한병로에서 물장구 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고달프고 힘들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한 추억들을 머금고 살아서 한옥마을을 좋아하는 주민으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지금 쌍샘이 복원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러면 전주를 찾아오시는 분과 전주에 사시는 분 중에 어느 쪽이 한옥마을을 더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까? 예, 관광객이 1,000만 명에 달할 만큼 외부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가까운 전주에서도 한옥에 대해서 모르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옥마을이 3년 연속 연간 여행객 1,000만 명 돌파 기록하여 대한민국의 핫플레이스로 꼽히고 있는데요. 상업화되면서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 많이 알려지면서 자연스럽게 관광객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을 주민들의 자긍심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상승률과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좋아졌습니다. 반면에 한옥마을의 고즈넉하고 여유로운 정취가 많이 약해졌죠. 왜냐하면 지정된 설롯도시 의미가 무색해졌기 때문입니다. 아, 네. 왜 한옥마을이 덕진공원이나 동물원, 전북의 다른 어떤 곳보다 더 좀 많이 찾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국병호 선생님. 예, 가끔 고속버스에 몸을 실어 서울에 도착하면 지하철을 갈아타고 또 시간에 쫓기는 그런 바쁜 일상을 경험합니다.
이를 보고 한옥마을에 귀가하면 세워라 내워라 하는 동네 주민들의 걸음걸이가 보이죠. 이 사람들이 고즈넉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에 젖어 살다 보니 느긋하다 못해 오히려 게을러지는 경향마저 있습니다. 그렇게 느림의 미학을 경험할 만큼 천천히 가는 슬롯 도시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네, 한옥마을에 주차란이 되게 심한데요. 이 주차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좀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주차 문제는 그 많은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먼저 마을 곳곳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나 관광객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주말과 공휴일은 마을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책 등으로 살기 좋고 찾고 싶은 한옥마을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주객이 합심하고 협조함으로써 공생하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한옥마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을에 딱 들어서면 아름드리 펼쳐진 기와집 한옥 대신에 차량 통행은 물론이고 보행마저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모두가 소화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밑그림과 철저한 이행으로서 바람직한 마을이 기대됩니다. 아, 네. 정말 한옥마을에 살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불편한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바뀌거나 달라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 슬롯 도시답게 느리고 여유로운 한옥마을 관광이 되도록 차량 관광 대신에 걷고 싶은 거리로의 도보 관광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저도 빨리 하루빨리 한옥마을을 차가 없이 보도로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신 손님 중에 혹시 기억 남는 손님이 계시다면 어떤 분이 있으실까요? 예, 대부분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먹거나 사진 촬영 등 즐길 거리를 쫓아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옥마을의 역사와 배경 등에 대해서 설명하기 힘들 만큼이나 깊이가 있는 분들도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가장 좋은 계절이 언제이신가요? 예, 가장 좋은 계절은 어느 계절일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때마침 그 찰나에 한옥마을은 여름이 가장 좋다는 것 같다는 가족의 혼잣말을 듣고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배산임수의 명당이라고 할 만큼 뒤에는 산이 있고 또 앞에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같은 전주시에서도 2, 3도의 기온 차이가 있어 참 시원합니다. 물론 여름이죠. 겨울에는 물론 더 춥게 느껴집니다. 아, 네. 그럴 것 같아요. 한옥마을에 추천할 카페가 혹시 있으신가요? 이 카페 하면은 커피숍이라는 서구적인 분위기를 먼저 연상하게 합니다. 대추차나 쌍화탕, 생강차 등 전통적인 차 종류 등이 많이 있는데 이런 류의 전통 카페가 한옥마을에 걸맞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아, 네. 그러면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실패 없는 음식 추천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예, 마을이 상업화되면서 시대에 걸맞다 할 만큼 길거리 음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2대, 3대, 몇 대에 걸쳐 내려오는 동네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빔밥과 콩나물국밥 외에도 만두나 찐빵, 칼국수, 동태탕, 청국장 등 골목골목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맛있겠네요. 한옥마을에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 있다면 어디를 추천해 주고 싶으신지. 예. 네. 오목대 그 남동쪽 밑에 샘이 2개 있어서 불려왔던 쌍시암이라고 있습니다. 이 쌍샘은 예부터 대부분 주민들의 먹는 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여기에다가 바로 옆에서는 쏟아지는 폭포가 볼거리로 한 몫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박병화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 나누어 봤고요. 나와주셔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께서 좋아하시는 곡 조용필의 허공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저희 낭만무지개 회원 선생님들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또 2부도 또 기대해 주세요.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운 나마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에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 사랑했던 마음도 미워했던 마음도 허공 속에 묻어야만 될 슬픈 옛 이야기 스쳐버린 그날들 잊어야 할 그날들 허공 속에 묻힐 그날들 잊는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미련이 남아 돌아선 마음 달래보기엔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 설레이던 마음도 기다리던 마음도 허공 속에 묻어야만 될 슬픈 옛 이야기 스쳐버린 그 약속 잊어야 할 그 약속 허공 속에 묻힐 그 약속 네, 2부에서는 저희 낭만무지개 회원님들과 함께 음식과 체험 나들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부 네, 같이 하실 선생님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1부부터 함께했던 장혜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탈 심이라고 합니다. 본명은 심수정인데요. 저는 크리스탈 심으로 불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덕분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전주에 오시면 꼭 드셔보셨으면 하는 음식에 대해서 저희가 추천을 드릴 건데요. 어떤 음식들이 있을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전주 하면 우선 비빔밥 아닌가요? 대표성이 굉장히 강한데 비빔밥에 대해 많이 드셔보셨죠? 네네. 네. 비빔밥 맛있죠. 네. 약간 색깔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 노란색도 들어가 있고. 맞아요. 정말 이 재료들을 일일이 다 볶아요. 그래서 그 맛을 살리고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네, 고추장에서 비벼 먹으면은 정말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전주 비빔밥에 황포묵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 황포묵이 사실은 노랗잖아요. 네. 그 여기 이 전주만의 색깔인 것 같아요. 그 노란색이요? 아니 황포묵이. 황포묵이? 네. 다른 데는 이제 황포묵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사실은 황포묵조차도 팔미, 신미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무 자체가 그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빔밥에 골고루 영양이 다 섞여 있고 우리 전주 하면 또 대동으로 단결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비빔밥이 좀 특색화돼 있지 않았나. 그리고 비빔밥 안에서는 아까 예원님이 이제 각각의 그 재료들을 볶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 각각의 재료들이 애호박도 들어가고 묵도 들어가고 고기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콩나물, 초록색. 콩나물 여러 가지가 들었는데 이게 다 전라북도 전주, 완주, 근교에서 나오는 재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죠?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음식은 또 색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뭐 색깔에 따라서 영양적인 것도 많이 달라지고 하는데 이 전주 비빔밥에 보면 빨강색 고추장, 또 초록색 채소, 뭐 노란색 황포묵, 계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색감이 우리들의 그 오감을 자극해서 맛도 영양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영양. 전주 비빔밥 축제도 하지 않나요? 제가 맞아요. 알기로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도 다 비빔밥은 있지만 우리는 전주에서만 특별하게 축제를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큰 솥에 맞아요. 정말 큰 주걱으로 해서. 주걱으로 내 키보다도 더 큰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의 네. 인사들이 이렇게 섞는 그거 자체만으로도 정말 단결의 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는 비빔밥 축제에 몇 번 가봤는데요. 마지막에 갔을 때 너무 맛있어가지고 세 그릇을 먹었어요. 혼자. 맛있었겠어. 지금 네. 근처에 막 돌아요. 맞아요. 지금 점심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세 그릇 먹은 거는 비밀. 다 들려요, 다 들려. 그렇게 해서 비빔밥도 드시는데 사실은 한옥마을에 가면 또 빠지지 않는 게 또 하나 있잖아요. 맞아요. 칼국수. 칼국수. 와. 어때요? 칼국수 다 드셔보셨죠? 네, 네. 너무 맛있어요. 칼국수가 그 종류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네네. 바지락 칼국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특이하게 네. 들깨가루가 들어가는 그런 걸쭉한 그런 국물의 칼국수더라고요. 드셔보셨죠? 네, 되게 좋죠. 저희 남편이 들깨 칼국수를 좋아해서 한 2-3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바지락 칼국수를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남편은 들깨 칼국수를 좋아해서 한 번씩 갔던 것 같아요. 반찬도 너무 맛있고 저는 좋은 추억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지역에서 오셨던 분들도 같이 칼국수를 먹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이제 제가 처음에 이 맛을 느꼈을 때 가격이 얘기하지 말하지 말라. 마시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분량 체크해야 하잖아요. 예. 사실은 제가 처음 맛봤을 때 4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쌌어요? 싼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짜장면 값도 아. 그렇고 뭐 짬뽕, 중화요리, 면 네. 가격이 400원, 500원이었을 때 쫄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괜찮아. 그 저기 덕분 내라는 거지. 칼국수 가격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네. 그때가 혹시 70년대였나요?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아니요, 저는 70년대부터 먹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정확한 나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400원, 600원 이 말이 아마 맞을 거예요. 네. 제가 그 증인입니다. 맞아요. 네. 그때 당시에 이 그 간판이나 그때는 지금은 막 차림표가 예쁘게 써 있잖아요. 네. 그때 한눈에 당시에는 쏙 들어오게. 그렇죠. 근데 이제 정말 A4 종이 하나 딸랑 해가지고 쫄면, 칼국수, 금액 몇백 원 이런 식으로만 써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교 봉사 끝나고 친구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이제 먹는 그렇게. 근데 거기에 이제 아까 들깨가루도 다 들어가 있긴 한데 저는 계란이 이렇게 풀어져 있는 게 되게 고소하고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예전에 비하면 그릇이 많이 작아진 것 같은 느낌? 제가 많이 커서 그럴까요? 네. 맛도 약간의 그렇죠.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70년대 먹었던 그 맛과 지금의 맛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맛은 있어요. 그래도 전주 오면 꼭 들려서 먹고
음미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저희 낭무의 소개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소개를 해주실 네. 음식이 혹시 있어요. 남부시장 가보셨죠? 네. 남부시장 안에 정말 보물 같은 그런 음식점들이 많이 있어요. 크고 작은. 그 중에 그 우리 낭만무지개 회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가본 적도 있는데 네네네. 네. 여러 가지 그 생선 그 중에서도 동태를 이용한 동태탕도 하고 갈치도 조림도 하는 그런 곳인데 뭐 상호는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굉장히 맛있는 그런 보석 같은 집이 있답니다. 갈치조림 먹고 싶네요. 동태탕. 근데 지금 그때- 점심 시간이 네. 가까워져서 더 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배고파요. 막 칼칼한 이 동태탕이 네. 정말 당기는데요. 그 동태탕은 뭐가 좀 특색이 있을까요? 여기는 칼칼한 저도 매운 걸 좋아하는데 칼칼한 맛보다는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좀 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더 칼칼한 맛이나 다른 이제 맛을 원하시면은 더 이제 재료 달라고 하셔서 네, 간을 더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미해서 네.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남부시장에 가면 또 먹어야 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초코파이가 있습니다. 초코파이. 이때 초코파이가 딱 나오는구나. 정하면 초코파이죠. 초코파이. 네. 초코파이 하면 지금 전주. 맞아요. 네. 겨울에는 약간 춥잖아요. 이럴 땐 따뜻한 정이 필요할 때이죠. 그죠, 정. 이럴 때 서로 네.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디저트로도 네. 좋죠. 크리스탈님 적응이 아직 안 되네요. 적응하는 거죠. 얼마 전에 초코파이를 드셔보셨다고. 근데 초코파이는 저희 딸이 네. 그 소풍 때 초등학교 때 소풍 때 그 만드는 체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처음 초코파이를 알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초코파이 어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른 것보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초코파이보다는 빵이 더 두껍고 촉촉하고 견과류랑 딸기잼과 크림이 있어서 퍽퍽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제가 먹었던 건 좀 약간 퍽퍽을 해서 진짜 우유랑 흰 우유랑 먹었을 때가 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초코파이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맞더라고요. 화이트 초코파이도 있고 그 다크도 있고 네네. 다양하게 있답니다. 치즈 초코파이도 있고. 우리가 와. 알고 있는 그 빨간 포장에 정이라고 쓰여 있는 초코파이하고는 약간 약간의 다른. 차별화가 네.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전주에 있는 초코파이가 아닌 그냥 초코파이는 마시멜로가 들어있죠. 정 빨간? 네, 초코파이는? 저도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마시멜로가 있지만 여긴 다른 크림이 있죠. 다양합니다. 네. 크림이 있고 그 안에 딸기잼. 딸기잼. 맞아요. 약간 풍미가 약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선물하기도 부담스럽지 않고 어디 가나 이제 곧 있으면 봄도 오니까 그죠. 봄이 오기 전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반가웠어 잘 지냈어라는 인사를 하면서 선물을 줘도 좋지 정이잖아요. 않을까요? 그럼요. 맞아요. 따뜻한 정이니까. 생각을 못했는데 굉장히 좋은 생각이네요. 맞아요. 네, 그쵸. 그것도 있고 전병도 있어요. 네. 맞아요. 전병. 전병 맛있죠. 전병 맛있죠. 네. 나 한 오란다도 번- 좋아해. 네? 오란다라고. 오란다 그 네모난 그러니까 거. 동글동글 해가지고 씹히는 식감이 네. 되게 좋은. 되게 맛있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너무 단단한 거는 입 안에서 녹여가지고 이렇게 먹는 네. 오란다. 난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남부시장에 그 오란다 만드는 또 오. 이렇게 설날이나 이럴 때 그 여러 가지 그 강정 만드는 곳이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그 한복 그 사과 예. 있는 그 방앗간 과자 만드는 그곳에서 제과인 거죠. 제과. 그렇죠. 네. 오란다랑 뻥튀기랑 뭐 강정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그렇게 하고 또 남부시장 얘기를 하니까 그 근처에 전라가명이 있고 네. 제일 유명한 게 백반집이 많아요. 맞아요. 네. 백반집도 많죠. 백반집 많잖아요. 네. 백반집이라고 하면 그냥 집밥이잖아요. 네. 집에서 나 혼자 먹을 때 음. 나물, 뭐 국, 찌개, 생선까지 구우려면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 백반집에는 그게 다 나오는데 가격이 진짜 착해. 네. 우리 저번에 가봤었죠. 네.
어때요? 근데 거기 말고도 네. 다른 무슨 네 무슨 집, 뭐 자녀 이름이 붙어 있는 네. 백반집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장 안에도 네. 있답니다. 시장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또 남부 시장을 하니까 또 여러 가지 먹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국밥집이 또 있어요. 그죠? 순대국밥, 콩나물국밥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콩나물 전주하면 또 콩나물이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콩나물 빼놓을 수 없죠. 왜 콩나물 궁금하잖아요. 네. 우리 전주는 물이 맑대요. 그 물이 맑은 물로 콩나물을 재배하고 우리 콩으로 재배한 그 콩나물이 정말 구수하고 되게 맛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네. 네. 전주 사람들이 콩나물을 많이 먹는 것은 기후와 또 풍토 때문이라고도 네,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지형 자체에서 나오는 자연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콩나물이 맛이 좋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콩나물 국밥이 되게 유명하다라는 거죠. 전주 오면 꼭 드시고 가셔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인 거죠. 이 콩나물 국밥도 집집마다 다양하답니다. 음식점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본인 취향에 맞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콩나물국밥집에 가면은 요청을 꼭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새우젓하고 청양고추를 달라고 해서 네, 새우젓. 네, 간은 당연히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그걸 넣으면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보통 술안을 간보호를 위해서 먼저 먹게 되는데 저는 미리 담아놨다가 나중에 후식처럼 밥을 먹고 나서 먹거든요. 네, 그럼 배부르고 든든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반대로 먹지만 맛있습니다. 저는 술안을 항상 그 뜨끈뜨끈하게 딱 왔을 때 먹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국물을 좀 넣고 김가루를 좀 찢어가지고 네. 넣고 이제 섞어서 먹으면 되게 맛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술안을 그렇게 먹고 있고 남편은 그걸 꼭 콩나물국밥에다가 꼭 계란을 부어요. 섞어서 그렇게 뭐라겠지 걸쭉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랑 좀 식성이 다르긴 하지만 좀 다른 식으로 다들 취향에 맞게 요리를 해서 먹는 것 같습니다. 네. 맛을 느끼시는 분들은 또 요리도 잘하실 것 같아요. 네. 혜영쌤 같은 경우에는 콩나물국밥을 만약 집에서 하신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콩나물을 일단 여러 가지 양념을 하지 않고 일단 끓입니다. 콩나물을 그냥 끓여요. 그 요즘에 나오는 그 뭐 마법의 그 한 알만 넣고 딱 한 알만 넣고 끓인 다음에 간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식구대로 각자의 그 국그릇에다가 깨, 그다음에 고춧가루, 파, 그리고 새우젓 이것을 각각 넣고 그 끓인 콩나물을 이렇게 덜어가지고 이렇게 즉석에서 이렇게 먹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먹고 각자 있어요. 이렇게. 예. 근데 지금 전주에 국밥집이 지금 많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 혜영쌤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데가 여러 군데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새우젓하고 청양고추하고 이렇게 나오고 고춧가루 나오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오징어. 오징어. 예.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그죠? 그러면. 한 접시 추가로 나올 수도 있고 그 안에 다시 나올 수도 있는데 오징어도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오징어 추가를 거의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약간 그래야 더 푸짐하고 네, 좀 네. 먹었을 때 좀 든든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우리 밥 시간이 됐는데 이렇게 먹는 거 계속 얘기해도 되는 거냐고요. 그리고 참 마지막 네. 한 가지 더. 네. 이 콩나물국밥에 끓이는 방식이 있고요. 토렴식이 있어요. 토렴식이 뭐예요? 토렴식이 이렇게 밥을 따로. 따뜻한 국물에 이렇게 적셔가지고 네. 국물에다가 이렇게 붓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남부시장에 가면은 끓이는 방식 또는 토렴식 이렇게 구분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구별해서 또 이렇게 장소마다 약간씩 틀리게 네, 나오는 틀립니다. 경우도 있는가 보네요. 그리고 또 이 콩나물 국밥집 가면 그게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계란. 계란. 술안 해가지고 이렇게
완숙을 해주세요. 아니면 어느 데는 후라이를 해가지고 주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후라이도 그러니까 그냥 후라이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후라이로도 나오는 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란이라는 거는 이제 그 밥그릇 용기에 이렇게 계란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풀지 않은 그거를 반숙처럼 해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저는 맛있게 김가루 풀어가지고 네. 국물 조금 해가지고 먹거든요. 되게 맛있거든요. 맞아요. 김가루를 꼭 같이 넣어줘야 맛있죠. 네. 이 김에도 아연, 망간, 구리와 같은 이 무기질 또 비타민 A, C, 함량과 오. 같은 항산화 성분도 다양하게 또 들어있어서 먹으면 같이 넣어서 먹으면 너무 좋죠. 지금 딱 이 시기에 김, 생김 되게 맛있잖아요. 그렇죠. 생김 먹을 맞아요. 수 있는 이 시기니까 전주 오면 사시사철 느낄 수 있는 콩나물국밥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진짜 먹고 전주 진짜 많아요. 우리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뭐요? 모주. 모주 네. 나 집에서 모주 만들어 봤잖아요. 나도 아, 만들어봤어요. 선생님 그걸 모주 어떻게 만들죠? 얘기해 주세요. 네. 막걸리에다가 네. 여러 가지 약초를 넣고 약재를 그러니까 그 나무 뭐 계피 뭐 이런 걸 넣고 끓여요. 네. 그리고 적당히 이제 가미를 해서 그렇게 한번 먹어봤는데 저는 술을 전혀 일방울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모주는 마실 수 있어요. 나는 모주 사실은 가격이 조금 있잖아요. 네. 근데 뜨끈뜨끈한 모주를 먹고 싶은 거예요. 음. 그리고 아이를 낳고 술을 원래는 좀 좋아했어. 잘 먹는 스타일인데 이제 거의 입을 안 대다 보니까 모주가 이제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체험비가 2만 원인가 하더라고요. 아, 예. 와, 비싸다. 근데 그 모주 아니 막걸리 한 병에 한 많이 비싼 거는 1,600원, 2,000원 넘어요. 근데 그 1,000원짜리 막걸리를 가지고 계피, 흑설탕, 그다음에 집에 곶감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곶감, 대추 이렇게 해가지고 끓이니까 정말 완전 맛있었어. 그래갖고 흑설탕을 그냥 많이 넣어도 되고요. 조금 넣어도 되는데 저는 이제 달달하게 먹는 흑설탕 넣어봤는데 장영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저가 얘기한 거 그냥 집에 있는 냉장고 털이 해가지고 넣어서 끓여서 드시면 정말 뜨뜻한 이 겨울 이 계절 콩나물국밥이랑 먹는 것도 아주 좋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판용 모주보다는 집에서 만든 모주가 더 좋더라고요. 한 번쯤 해보세요. 네. 야, 그거 그래서- 먹다가 너무 달게 해서 우리 신랑이 이제는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제 그만 좀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막걸리를 더 붓는다든지 아니면 한약재를 더 넣는다든지. 아니. 네. 그냥 그- 나누어 주세요. 나눠줬죠. 나눠줬는데 이게 시원하게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열받게 하잖아. 주변에서 열받게 할 때 보리차처럼 팍팍 마셔도 기분이 좋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칼국수, 비빔밥, 동태탕, 초코파이까지 디저트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백반 이야기를 했는데 더 또 추가로 음식이 있을까요? 순대국밥. 맞아요. 순대국밥 맞아요. 네. 순대국밥도 정말 맛있잖아요. 이런 노래가 생각나네. 어디 그 버스킹 공연을 보는데 순대국밥 와 오,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순대국밥. 취향 저격이었습니다. 네. 순대국밥도 여러 갈래가 있잖아요. 그리고 크리스탈님은 순대국밥을 잘 안 드시는구나. 아니요, 저는 순대하고 간만 먹어요. 근데 순대국밥을 제가 주문을 해서 먹어보면은 내장 뭐 이런 걸 이렇게 고기 같이 뭘 섞어주세요. 머리고기같이 꼬들꼬들한 고기는 좋은데 그런 장류에 음. 그런 걸 섞어주시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빼고 주세요 하면 또 맛이 좀 밋밋할까봐 그냥 넣어서 먹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좋아하지는 않는 저 같은 편인 것 같아요. 경우는 순대국밥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개인적으로 네. 진짜로요? 예, 안 좋아해요. 순대를 안 좋아하시는구나. 순대 자체를 안 순대를 좋아해요. 안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렇구나. 그래요.
여기 전주 찾아오시는 분 호불호가 갈립니다. 네. 사실은 저는 제가 둘째를 낳고 빈혈이 심했어요. 지금 몸집을 보면 그렇지 않겠다 생각을 아니요, 하시겠지만 상상이 됩니다. 아, 충분히. 그러니까 빈혈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그 병원에서 빈혈 수치가 조금 나오니까 간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지국밥은 사실은 좀 못 먹겠고 선지는 근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선지도. 그래서 그 다음에 먹었던 게 이제 피순대 들어가 있는 순대국밥을 그때부터 먹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간간히 먹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는 원래 피순대를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인조순대를 먹었었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피순대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똑같이 빈혈기가 있거나 그러면 몸이 안 좋을 때 그때 순대국밥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먹고 있어요. 우리 먹는 것만 찾다 보니까 이제는 소화를 시켜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떴다 무지개라고 해서 저희가 행사, 축제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아이들과 방학 동안에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운봉 애향회 주간으로 제10회 지리산 남원 발해봉 일원에서 겨울 눈꽃 그리고 동심으로의 여행을 주제로 2월 12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눈썰매, 얼음썰매, 눈꽃 동상과 눈꽃 등반이 있어서 아이들과 멋진 추억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와, 지리산 발해봉. 거기서 내려다보는 이 풍경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눈썰매장을 가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는 엄마 추워 집에 갈래? 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끝까지 더 타자. 본전 뽑자 하면 제가 열심히 놀았던 게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국소리문화 전당 소식인데요. 청년작가 야외조각전 칠링을 2월 26일까지 전시된다고 합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며 칠링이란 느긋하게 휴식을 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야외조각전은 7명의 작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는 깨달은 수행자 나한, 전라도와 강원도 나한의 만남을 주제로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월 26일까지 전시되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무료. 좋았어요. 네. 남원실상사, 서지남, 남한상 등 고려와 조선시대의 남한상 9시점이 전시되며 나한은 부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을 다해 수행하며 아무 괴로움도 없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던 불자자라고 하는데요. 나한의 미소를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전주박물관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수시로 다양한 체험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꼭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국립무형유산원 누리마을 2층에서 기획전시실에서 함께 있다에서 5월 14일까지 식문화 주제로 전시하며 무료로 관람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시는 장혜훈님께서 국립문화유산원에 함께 있다를 다녀오셨는데 한번 이야기해 보실 수 있을까요? 함께 있다라고 다녀왔는데요. 김치, 또 장, 막걸리, 떡은 우리들의 한국인의 식생활에 빠지지 않는 음식들이죠. 일상부터 각종 의례까지 생활 곳곳에서 쓰이고 있는 매우 친숙한 음식이죠. 이번 전시는 이러한 긴 역사를 가진 전통 식생활 관습의 어떤 공동체성과 전승성을 살펴보는 특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통 식생활에서 여럿이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가 있는데 김치와 장은 가족 구성원이 함께 만드는 공동체 음식이고요. 막걸리와 떡은 의례나 명절 등의 행사 때 다 같이 나누어 먹는 공동체 음식입니다. 그래서 먹는 간습까지 포함하고 만드는 것까지 포함하는 이 김치, 또 막걸리 빚기, 떡 만들기, 장 담그기는 2021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초등학생들 가면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김치나 뭐 떡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색칠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그 활동을 해서 또 전시도 해보고 하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방학을 이용해서 한번 참가를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체험은 초등학생밖에 안 되나요? 아니 어른들도 가서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그 각종 우리 전통 음식에 관한 레시피도 있어서
필요하면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우와. 언제 한번 가서 네. 그 레시피를 좀 보고 와봐야 되겠네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저희 첫 방송 떨리지만 알차게 준비했는데요. 이 시간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목요일 이 시간도 너무 기대되시죠? 다음에 또 볼 때까지 보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네,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호중의 고맙소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질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늘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날아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어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난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어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